자, 지난주에 우리가 10대와 통하는 생물학 이야기 책 우리가 함께 봤지. 그래서 이 책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바탕으로 이 책을 이용해서 생물학이 과연 인류를 앞으로 구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인류를 멸망시키는 데 일조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갖고 논설문을 여러분이 작성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논술은 커다랗게 서론과 본론과 변론으로 이루어져 물론. 서론에서는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된 배경, 이 문제에 대한 설명,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쟁점 또는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사람들에게 흥미를 줄 만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 이렇게 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서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본론에서는 자기의 입장, 주장, 멸망시킬 건지 구할 것인지 입장을 하나 정한 다음에 그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한 세 가지 정도의 근거를 여러분이 제시하면 되는데 그 근거를 제시할 때 이 책을 충분히 활용을 잘 하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 근거가 옳음을 입증하는 그 증명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운데 부분에서 쭉 펼쳐지겠지. 그다음에 원래 이제 그 본론 중에 반론 쓰기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기의 주장만을 펼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주장을 예상해서 상대방의 근거를 예상해서 그 상대방의 근거가 잘못되었으면 또는 상대방의 근거가 맞다 손 치더라도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음으로써 상대방의 근거가 별거 아님을 입증하는 그런 반론까지 합해서 이제 우리가 본론 부분에서 보통 씁니다. 선생님. 그다음에 마지막에 잠깐만 주냐 최종 아, 네. 결론에서 본론에 썼던 내용들 중에 근거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요약 정리, 종합 정리를 해주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끝에 가서 인상 깊은 마음을 들어서 어떤 내 주장들 했을 때 어떤 펼쳐질 미래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비전을 제시한다던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자라고 했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라던가 당부를 한다던가 아니면 내 주장과 관련되어서 내 주장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명언, 멋진 말로써 인상 깊은 마무리까지 하는 것들. 이게 이제 논설문이 이루고 있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구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구조에 맞춰서 얼마나 충실하게 여러분이 작성을 했는지, 그다음에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이 책을 바탕으로 얼마나 잘 제시되었는지, 또뭐 배경식을 이용했던 이 책 이 내용을 구체적인 데이터를 이용했건 간에 어쨌든 제대로 잘 증명하고 있는지 이런 요소들이 여러분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지. 하나는 평소 여러분들이 지식이 많아서 그 지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논술의 내용들을 채워나가는 것도 한 부분 필요한 거고, 아, 그 시험 같은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시험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종이 한 장 딸랑 주어주고 논제 주어주고 쓰라고 그러니까 다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를 쓸 수밖에 없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일상적으로 학교에서 무슨 뭐 논술 대회라든가 뭐 이런 거 할 때는 미리 그냥 주제를 내주고 자기가 집에서 써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굳이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만 갖고 이용하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때 인터넷 검색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좀 더 충실한 그런 글을 작성할 수 있어야 돼서 어쨌든 논술이 이제 시험이다 보니까 머릿속에 집어 넣어야 되고 자기가 잘 구성해야 되지만 일상적으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그 삶의 순간에서 여러분들 어떤 주장하는 글을 써야 되거나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기의 어떤 연구 성과를 입증한다거나 뭐 그런 글쓰기 어떤 그런 가장 기본적인 모습으로서 우리가 논술 쓰기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 입각해서 여러분들 어쨌든 또 한 걸음 또 나아가면서 또 조금씩 또 이렇게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이 뭐 아, 실수로 반론을 안 썼다는 말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 자, 하진이가 먼저 1등 발표할 거고, 그러면 돌아가면서 친구들이 역시 이제 또 합평해주고, 그러고 나서 다시 선생님하고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저도 본론을 못 썼어요, 선생님. 이 지속 2, 지속 1 순으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진이 글 보겠습니다. 잠깐만. 자, 하진이 발표하겠습니다. 생물학은 생명 현상과 살아있는 생물체의 물리적 구조나 발생 및 진화에 대해 연구하는 자연과학이다.
생물학은 우리의 삶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의학, 농업 분야 등이 있다. 의사들이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거나 우리가 먹는 채소나 과일 역시 생물학의 사례 중 하나이다. 그런 이유로 나는 생물학이 인류를 멸망시킬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 밖에도 생물학은 우리에게 많은 이로운 영향을 끼치고 있다. 많은 질병과 사고를 겪은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거나 우리가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고 있는 이유도 생물학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생물학은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물학이 사라진다면 우리의 삶은 더 불편해지고 지금보다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생물학은 우리의 삶에 많은 이로운 영향들을 끼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발전하고 있다. 난 생물학이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라고 생각한다. 준이. 그러니까 자기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계속 반복해가지고 얘기한 건 되게 좋은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앞에 서론 부분이 되게 짧았던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 좀 아쉬워요. 추석투? 약간 그 전체적으로 내용은 되게 깔끔하게 쓴 것 같은데 근거가 약간 좀 부실한 것 같아요. 네. 요건 조금 약간 지석이 말처럼 내 주장 뒷받침할 근거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 그리고 좀 너무 급하게 쓴 티가 났어요. 왜? 그런 티가 나? 네. 어? 하진아, 진짜 급하게 썼어? 그건 아닌데 쓰인 그건 대로 꼭 아니야? 넣었어. 일찍 써가지고 여유롭게 쓴 것 같은데. 안 내리다가 아니 자, 나 지금 하진이가 쓴 글 잠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서 이제 또 그 다음 사람 준이 글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자, 지금 하진이가 쓰고 있는 어떤 그런 방식이 생물학은 생명현상과 살아있는 생명체의 물리적 구조나 발생의 진화에 대해 연구하는 자연과학이다라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생물학이 인류를 구원할 것이냐 멸망할 것인가에 관한 주제이기 때문에 생물학에 관한 정의로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어? 네, 상관없어. 상관없다 그랬어. 요렇게 시작하는 거는 조금 더 진지하게 가겠다, 내가. 내가 좀 글을 좀 이렇게 무겁게 가겠다. 이러한 의도를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생물학에 대한 정의로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생물학은 우리의 삶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의학, 농업 분야 등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부분에서 생물학이 의학과 농업 분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건가에 대해서 의사들이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거나 우리가 먹는 채소나 과일 역시 생물학의 사례 중 하나이다. 자, 의사들이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는 걸 보고 사람들이 그 생물학과 관련 있다라고 생각이 쉽게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요거 자체는 뭐 이렇게 위생 뭐 이런 거니까 그냥 의사들 뭐 의학 아니야? 라고서 이거 생물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지? 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하진이는 알고 있어. 그런데 다른 사람들 모르는 거지. 그럼 의사들이 수술에 손을 씻는 게 왜 생물하고 관련이 있어 하지나? 그, 그 수술이 위생 관련 있으니까 그게,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그게, 씻으면 그게 생물하고 무슨 관계냐고. 생물학하고. 생명을 살리는데. 어? 생명을 살리는데? 그 생물학이 네, 왜 생명 살리는 거야? 생명을 연구하는 응? 의사들이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는 행위가 왜 필요한 거야? 하진아. 위생적인 그게 왜 위생적이냐고. 손을 안 그, 씻으면 그 손을 씻지 않고 수술에 들어가게 되면 환자 몸에 세균이 들어갈 수 있어가지고 그걸 그렇지. 연구. 환자 몸에 세균이 들어가는 거지. 그럼 그 세균을 발견한 게 세균에 대해서 세균 역시 뭐 중에 하나라는 거야. 생물학. 생물학의 좀 하나. 생물학의 한 부분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현미경이나 이런 것들을 발명하면서부터 우리가 세균에 대해서 또 알게 된 거잖아. 아니면 미생물, 미생물학. 그래서 그건 역시 뭐야? 생물학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의사들 이렇게 의학에도 영향을 미쳐서 가능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또 우리가 먹는 채소나 과일하고 역시 생물학의 사례 중 하나인데 우리가 먹는 채소하고 과일하고 생물하고 뭔 상관이야? 음, 어, 그 생, 우리가 채소와 과일을 응. 먹고
그 살아가니까 응.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뭘 음, 연구하는데? 그 영양소 관련된. 영양소 관련해서? 영양소 관련해서 연구하는 게 생물학이다? 응? 일단은 그래서 하진이 본인 스스로가 지금 이렇게 유창하게 설명을 못하고 있다는 것들은 하진이가 그러면 이 글을 쓸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막연하게 알아갖고는 글을 쓰기 어렵다는 거야. 자기가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아야지. 그래서 여기서 굳이 말하면 우리가 먹는 채소나 과일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뭐 품종계량 같은 걸 하잖아. 응? 우리가 먹는 채소나 과일이 그냥 채소나 과일을 먹는 게 아니라 그런 품종 계략이라던가 아니면 뭐 종자 연구라던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뭐에 관련돼 있다는 거야? 생물학에. 생물학에 있어서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 어? 뭐 GMO 식품 얘기도 여기 나오고 아니면 유전자 드라이브 관한 얘기도 나오고 우생학 얘기도 나오고 그런 식으로 이 것들이 어떻게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충분히 가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이유로 나는 생물학 인류를 멸망시킬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뭐, 그 밖에도 뭐 이렇게 가는데 요게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론에서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중립적으로 쓰는 거야, 중립적으로. 서론에서는 그냥 이 문제 자체를 설명하는 데까지만 그쳐. 어느 입장을 안 드러내. 입장은 언제부터? 본론부터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서론 자체를 아예 그냥 뭐해? 한쪽 편을 들어서 시작하는 것들도 가능해. 그래서 보통은 이제 생물학 인류를 멸망시킬 건지 구원할 것인데 논해보고자 한다. 뭐 이렇게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걸로 중립적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예 생물학 인류를 멸망시킨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라는 식으로 해서 자기의 주장을 이렇게 제시하는 것들. 근데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우리의 주제가 생물학 인류를 멸망시킬 건가? 라는 부분들, 멸망시킬 거다, 아니, 멸망시키지 않을 거다 하는데, 멸망시킬 거다라는 부분 말고 우리는 뭐야? 생물학 인류를 뭐 할 거다? 오히려 구하는 거. 구원할 거다, 구할 거다, 구할 거다는 거야. 그러니까 멸망시키지 않는 거다라면 멸망시킨다는 거에 대한 반론이야, 반론. 근데 너가 하진이가 지금 해야 되는 어떤 그런 포지션이 반론이 아니라 남이 옳지 않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내 주장이 옳다는 거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그 네거티브 방식이 아니라 포지티브한 방식으로 써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히려 생물학이 앞으로 우리 인류를 더 뭐 할 거다? 발전시킬 거다.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구세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좀 마지막에 생물학이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으로 오히려 네가 주장을 펼치는 것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자, 그 밖에도 생물학은 우리에게 많은 이로운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면은 여기 이제 이 서론이란 부분들에서 계속 이어진 어떤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야. 물론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써도 돼.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서론은 서론, 문제 제기까지만 하고 본론은 본론. 그런 점에서 좀 더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는 거야. 그 생물학 우리에게 많은 이로운 영향을 끼치고 있다. 많은 질병과 사고를 겪은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거나 자,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우리가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고 있는 이유도 생물학이다.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한다. 자, 그런 점에서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해서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건지, 건강 따로 충분한 영양 섭취가 따로인지, 그런 점에서 지금, 이렇게 분간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문단으로 구성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보통은 이런 논술은 두 갈씩, 근거부터 먼저 짱 박아놓고 그것들을 증명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무엇보다 생물은 우리의 삶의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태까지 각 개별 사실 썼는데 거기서 다시 모아주고 있어. 생물학이 사라진다면 우리의 삶은 불편해지고 지금보다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생물학이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에 대해서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근데 하진이가 좀 여기서 주제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 생물학은 우리의 삶에 많은 이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결국 우리의 삶에 전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많은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슷한 얘기를 반복적으로 할 수도 있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준이는 이거를 긍정적으로 해석했는데 수쌤은 오히려 부정적이에요.
왜? 글이 길지도 않아. 어? 글이 길면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 주거나 뭐 반복해서 강조하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글이 길지도 않는데 비슷비슷한 얘기를 반복했으면은 이거 낭비야, 낭비. 오히려 너가 뭘 근거로 오히려 다 제시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여기 부분도 이제 뭐 굳이 말하면 인상 깊은 마무리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여기서 너가 여기 부분을 뭐 굳이 말하면 여기 이거를 이제 뭐야 종합 정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종합 정리라고 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여기도 역시 그냥 첫 번째 근거 뭐 두 번째 근거 세 번째 근거가 뭔지 그 근거들을 차근차근 들어서 생물학이 오히려 그 인류를 구원할 거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근거도 명확하게 들고 제시해야 돼, 뭐 증명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가장 하지가 일단 기본에 충실하고 기본적인 포맷으로 잘 쓸다는 걸 보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응용하거나 뭐 다른 방식으로 쓰는 거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기본이 안 갖춰진 그런 상태 속에서 다른 걸 시도한다? 그럼 뭐 그건 좀 오히려 어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선생님, 어,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그런 점에서 하진이가 논술문에 어떤 그 기본 구조를 갖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야. 아직 하진이가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진이가 지난번인가 언제 한번 글 쓰면 잘 썼다고 아주 칭찬을 열심히 해줬는데 이 부분은 또 아니네. 논술 부분은 어쨌든 다른 친구들 글을 보면서 하진이가 또 앞으로 어떻게 또 글을 써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잘 배워야 되고 어쨌든 논술을 잘 쓰려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통해야 돼. 이 문제를 잘 알아야 돼. 그러면 그 선생님이 이 책을 바탕으로 하라는 얘기를 결국 이 책을 제대로 잘 읽는 것들이 기본인 거죠.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생물학이 오히려 인류를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부분이 많아. 사실은 여러분들 자기가 생각해 쓰는 것보다 이 책에 갖다 쉽게 말하면 찾아서 뺏겨 쓰라고 한 얘기야. 오히려 더 쉬운 글쓰기 숙제였어. 그런 점에서 이미 차려놓은 밥상인데 내가 필요한 것만 갖다 골라서 내가 다시 세팅만 하면 되는 어떤 그런 분이었는데 그걸 적절하게 잘 활용하지 못한 점 그런 점들이 아쉽습니다. 자, 두 번째가 준인가? 저는 이거 안 하려고 화장실로 도망갔어요. 음. 자, 준이가 발표한 다음에 이따가 지석 1, 하진이 지석 2 순으로 또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진아, 네, 선생님한테 욕 먹어서 속상해? 아니요. 속상해야지. 하진이 그렇게 인생을 해피하게만 살아가지고, 어? 스님이 막 욕을 먹으면, 자존심 상해. 뭐 이러면서 다음에는 내가 꼭, 제대로 써가지고, 이런 수치감을 내가 안 느낄 거야! 하고 내가 막 해야지. 하진아. 그래, 안 그래? 네, 어? 그냥 하진이 막 인생을 너무 해피하게 살아서 네가 뭐라고 해라. 난 상관없다. 이러면, 정신 건강에는 좋지만, 자, 물론 뭐 하진이가 더 수위 높아서 정신 건강도 아주 그 해맑고, 응? 그래, 다음에 또 잘하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경지까지 갔으면 정말 좋겠지. 네. 지석이, 네. 내가 지석 1, 2인데 지석 2를 부를 건지 어떻게 알았어? 준이 언제 올 것 같아? 아니요? 네가 한번 준이가 발표하기 싫어서 튀었다고 예측했는데 안 돌아오는 거야 그러면? 그냥 한 80초, 한 70초, 한 40초 뒤에 돌아올 것 같아요. 한 그 7시 정각쯤에 돌아올 것 같습니다. 아, 그래? 그 정도로 걸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먼저 되는 거 아니야? 저 왔습니다. 어우, 자, 준이 발표하고 아까 말한 대로 지석 1, 하진, 지석 2 순으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생물학이란 생물의 구조와 기능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21세기에 각광받는 과학 분야이다. 미래의 전략 산업인 바이오 산업부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감염병에 대한 대응까지
생물학은 현재 포기할 수 없는 주요 산업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물학의 위험성에 대해 끊임없이 논쟁을 제기한다. 왜 그럴까? 미국과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은 많은 양의 고엽제를 사용했다. 이는 밀림을 화무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독성물질의 전파로 생태계를 파괴시켰다. 이는 첫 번째 생물학의 폐허이다. 고엽제와 같은 생화학 무기는 가난한 자들의 핵무기라고 불리며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 인권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폐기하는 압력이 거세지만 많은 국가들은 모른 척하는 것이 실체이다. 미국 언론에서는 자국이나 러시아가 아직도 생화학 무기를 개발한다고 비판하는 기사들이 여러 나온 적이 있다. 이와 같이 생물학은 인류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현재는 전쟁의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유전자 조작이다. 얼핏 들으면 유전자 조작이 왜 위험한지에 대해 모를 수도 있지만 진짜 문제점은 유전자 조작이 인간에게도 실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유전자 가위이다. 유전자 가위의 목적은 질병의 고통으로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악용된다면 빈부격차에 따른 유전자 계급이 생길 것이다. 또한 유전자 변형을 전쟁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고 이는 전쟁의 위험도를 한층 높일 것이다. 생화학 무기 사용, 유전자 조작은 악용되면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다. 이러한 것들이 규제 없이 빠른 생물학의 이러한 것들을 규제 없이 빠른 생물학의 발전은 결국 인류의 멸망으로 향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안정성이 보장되고 악용되지 않는 생물학을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네, 수고했습니다. 지석원. 네. 일단은 이 근거를 되게 잘 제시를 한 것 같아요. 예를 많이 들고. 그런데 그 첫째가 없는데 갑자기 둘째가 나오는 게 뭔가 아, 조금 있습니다. 첫째가 뒤에 나와. 첫 번째 아니, 생물학의 첫째 배우. 뒤에 나와. 이것이 첫 번째 생물학의 폐허이다라고. 근데 그냥 첫째를 아, 앞에 쓰는 게 낫지. 때문에. 네, 좀 됐습니다. 하진이. 일단 그 주장에 대한 그 뒷받침을 근거를 잘 쓴 것 같고 예시를 잘 들어준 것 같아요. 음, 지석투. 두 번째 거, 그러니까 이게 근거 두 개로 깔끔하게 하고 좀 간략화한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약간 아쉬운 거는 그 두 번째에서 그 유전자 계급에 관한 이야기 나오는데 이거 책에 있는 그 영화 내용 적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어. 자, 수고했습니다. 자, 생물학 인류를 멸망시키는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준이가 역시 하진이와 마찬가지로 생물학이란 이런 식으로 해서 정의를 갖고 시작을 하고 있는 부분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아까 하진도 그렇고, 준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톤을 유지하고 있는 점들 좋은 점이고, 그에 맞춰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들, 진지하게 시작한 것들 좋습니다. 자, 미래 전략 산업인 바이오 산업부터 뭐 간태까지 주요 산업이 되었다. 라고 해서 포지션이 하진이의 포지션과 기본적으로 준이의 포지션이 같아 보입니다. 즉 긍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물학 위험성에 대해 끊임 논쟁을 제기한다. 왜 그럴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아보는 그런 게 아니라 준이의 뭐를 주장을 듣는 아니, 그런 점. 주장. 아, 근데 그런 점에서 물론 이제 이거를 뭐 생물학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물학이 위험하다. 라고 너가 이제 확정 지어놓고 나서 쓴다던가 뭐 이렇게 갈 수는 있겠지. 근데 어쨌든 그런데 지금 준이 어떤 이런 부분들이 아 그닥 좋아 뭐 이 글에서는 별로 없어 보이 별로 문제가 안 돼 보이는데 이 글의 흐름상에 별로 문제가 안 돼 보이는데 자칫 잘못하면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들이 여기에서는 긍정적인 거를 얘기하는 걸로 여겨졌어. 좋다라고 얘기해놓고. 근데 여기서는 본론에서는 정작 뭐야? 문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글이 좀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아예 그냥 요 부분 들하고 반대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얘기를 하고 그 나서 그 중에서 나는 뭘 선택했다는 식으로 가야 오히려 그 사람들이 서론에서 이게 그냥 문제에 대한 어떤 그 배경 설명 정도구나라고 알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버리면 뭐 여기서 그 부분들하고 뒤에 부분들하고 어떤 이야기가 이렇게 틀어지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들. 하지는 그런 건 없었지. 하지는 그냥
일관되게 그냥 이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준이는 여기서 보면 좋은 건데 여기서 보면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유전자 조작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함으로써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두갈식이라는 두갈식. 근데 여기 부분은 이제 두갈식으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부분들은 첫 번째 생물학의 폐해다. 여기다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글의 테크닉상 요걸 중간에 두거나 뭐 밑끝에 두거나 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지석이 같이 둘째는 있는데 왜 첫째가 없냐라는 식으로 읽는 사람이 좀 피곤한 거야 사실은. 그런 점에서 그냥 첫째 뭐 둘째 뭐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일 뭐야 무난해. 제일 쉽게 읽을 수 있어. 아 이거 뭘 말하는 거구나라고 분명히 알 수 있어. 근데 물론 이제 근데 그렇게만 너무 쓰면 그게 너무 이제 형식적이고 딱딱하기 때문에 지루한 어떤 그런 느낌들이 들어서 일부러 이제 변화를 줘서 오히려 그 신선한 자극을 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쓸 수는 있습니다. 안 쓰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계산해서 그렇게 쓴 거라면 인정. 근데 그런데 이제 그것도 물론 이제 그와 같은 효과가 나야지. 근데 그렇지 않은 거면 원래 그냥 클래식하게 그냥 첫째, 뭐, 둘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생명의 페어다가 이제 그 근거는 아니었던 거지. 그 생화학 무기 사용, 고엽제 같은 생화학 무기 사용, 요 이야기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첫째, 생화학 무기 사용으로 인한, 생화학 무기 사용으로 인류는 위협받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쓰고 나서 그 구체적인 예로서 베트남 전쟁 얘기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쭉 그렇게 이야기를 쓰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 자, 그 다음에 뭐 소소하긴 한데 요 논쟁을 제기한다 할 때 이 제기는 뭐 선수가 뭐 팔을 다쳤는데 어? 다시 이제 네. 뭐야? 완치돼 갖고 다시 이제 운동선수로 뭐 할 때 망했던 사업을 다시 일으킬 때 이 다시 제자 다시 일어난다 재기한다. 근데 논쟁을 제기한다 할 때는 이 제기가 아니라 뭐 어이. 어이가 아, 아, 어이 제기 몰랐어요. 제한한다 그래서 제기 요 부분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생물학의 페어다 해서 요 페어는 전쟁 나가지고 그 미사일 폭탄 폭격 맞아가지고 완전히 그 뭐야 난리가 난 거 다 쓰러져 버려. 폐해 아니야, 그걸 폐해? 보고 이제 우리가 폐허라고 그래. 그러면은 뭐다? 폐해다. 음. 아, 라는 식으로 이제 써야지. 그 생물학의 폐해가 그 생물학으로 인해서 그 해로운 점. 그렇기 때문에 허가 아니라 폐해다라고 이렇게 써야 돼서 어쨌든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준이가 어쨌든 뭐 폐언이 뭐 재기니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뭐 어려운 한자어를 구사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은 오 준이 똑똑한데라고 이제 그 어려운 어휘도 아는데라고 이제 긍정적인 어떤 그런 측면도 있지만 하지만 이제 뭐 그런데 어설픈데 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거는 뭐 하루아침에 될 문제는 아니고 자꾸 이제 자기가 반복 연습해 가면서 더 이제 그 실수를 줄여가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그건 뭐 참고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어, 유전자 관련되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이것이 악용되면 빈부격차에 따른 유전자 계급이 생길 것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책을 읽은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이게 왜 인류를 이 유전자 계급이 생기면 이게 왜 인류를 그 위협하는 것인지 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있어야 되지. 근데 여기는 특히 더 문제야. 유전자 변형을 전쟁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데 이게 뭔 말이야? 유전자 변형을 전쟁에 어떻게 사용해? 그러니까 막 그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를 변형을 해가지고 전쟁에 걸맞은 인간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약간 로봇처럼. 음. 100년 뒤에. 스타워즈의 클론 같은 그런 건가요? 100년 뒤에 일. 그러면 바로 그러한 부분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너가 뭐해? 써줘야 되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왜 전쟁의 위험도가 한층 높아지는지, 그거에 관해서 역시 이제 증명이 필요한데,
증명하지 않게 건너뛰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아쉽고 그다음에 뭐 이 근거 자체가 중요한 근거가 두 개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있어. 그럼 두 개만 하면 돼. 뭐 빵을 먹는데 큰 빵이면 세 개 안 먹고 두 개 먹어도 돼. 그래서 꼭 세 개 먹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요 정도 쓰고 나서 두 개에서 끝난 점들. 이때는 네가 셋째하고 세 번째 근거를 써주는 것도 더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제 최종 결론이란 부분에서 생화학 무기산 유전자 조작은 하고 이제 요 것들에서 이제 요약 정리를 하겠는데 이 요약 정리를 너무 간단하게 한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요 전치 여기 윗부분에서는 증명이 전체적으로 됐는데 왜 마우스가 안 움직일까요? 잠깐만.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이렇게 맛보기 정도 더 보여주면서 종합 정리를 해줬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종합 정리가 너무 간단하게 지금 돼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인류 멸망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안전성이 보장되고 악용되지 않는 생물학을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할 것이다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에 어떤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인상 깊은 마무리를 한 것들 이 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의 어떤 그런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말한 어떤 그런 지점들, 그런 지점들이 준이가 이제 좀 이렇게 보완될 필요는 있습니다. 네. 자, 다음 3등이 지속2. 네. 음. 그냥 본론별로 안 지었네요. 자,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진이, 준이, 지속 순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요 근래 가장 많은 변화와 새로운 것이 생기고 있는 학문은 생물학이다. 그중 합성생물학은 생물학의 구체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학문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 합성생물학은 2020년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조사한 인류 멸망 시나리오 중 1위에 등극한 적이 있을 정도로 세계 시민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위험한 학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합성 생물학은 연구할 게 많은 미지의 영역이기에 이런 위험성을 확인해보아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 합성생물학은 유전자를 설계하고 풍화된 유전자를 조립하는 것으로 흔히 말해 생명을 발명하는 학문이다. 합성생물학을 이용하여 지금 더 이상 만들기 힘든 항생제와 같은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실제로 최근 한 연구진이 슈퍼박테리아가 있는 사람의 코 점막에서 박테리아를 얻어 항상 물질을 만드는 유전자를 얻어 이를 합성하여 항생제를 만들어냈다. 합성생물학의 위와 같은 점은 훗날 인類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합성생물학을 인류의 발전에 사용하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겠지만 이런 유전자를 편집하여 지구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을 만드는 것은 혹여나 좋지 않은 곳에 쓸 시에 인류 멸망까지 엿볼 수도 있다. 있는 양날의 검이다. 과거 소련의 군사무기, 생화학무기 등을 만드는 무기공장에서 어느 기술자 한 명이 한풍구의 필터를 제거하고 다시 설치하지 않아 이 한풍구를 통해 탄저균이 유출되어 공식적으로 880명, 비공식적으로 300명가량이 사망한 일명의 생물학적 체르노빌 사건이 발생했다. 위와 같이 합성생물학을 이용하여 생화학무기를 만들다 실수로 유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고의적으로 유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래 일반적인 천연두의 치사율은 약 30% 정도 된다. 하지만 합성생물학을 이용해 유전자의 배열 일부를 변형한 천연두는 치사율이 100%에 달하도록 볼 수 있다고 한다. 생물학은 가장 많은 것이 밝혀진 학문인과 동시에 가장 많은 것이 밝혀지지 않은 학문이기도 한다. 과거 소련이 생산한 생화학무기의 양은 지금의 인류 전체를 멸망시키고도 남을 양이라고 한다. 합성생물학을 통해 생명을 만드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 대학교 정도 연구 시절 1,000만 원 이하의 금액 정도만 있으면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말했듯이 생물학은 양날의 검이다. 좋은 곳에 사용하면 인류 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작은 작은 물이라도 나쁜 마음을 품고 고의적으로 위의 기술을 악용하면 인류는 빠른 시간 내에 멸망할 것이다. 네, 수고했습니다. 하진이, 깔끔하게 글을 정리해서 쓴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개의 그 사례를 든 것 같아요. 준이.
진짜 여러 개를 사례에 들어가지고 되게 재밌었고. 근데 그 아래 결론 부분에서 저기 윗부분은 그냥 본론 쪽으로 올려도 될 것 같아요. 네. 지석원, 근데 그냥 생물학이 아니라 합성 생물학이라는 딱 정확한 그 분야를 주제로 딱 정해서 쓴 게 좋은 것 같고, 근데 중간중간에 그 자기가 이제 양날의 검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반대한다 이런 글이긴 한데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게 뭔가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석 2가 만약에 이거 빼고, 이 논제 빼고, 그냥 이거 한 편의 글이다라고 하면 쌤님이 잘 썼다, 좋은 글이다라고 칭찬했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석이가 선생님한테 음식을 갖다 줬어. 아주 짬뽕 맛이 최고야. 어? 맛있어. 그 쌤이 짜증을 내. 왜? 짜장면 시켰으니까. 쌍년이었어. 짜장면 시켰으니까. 지금 생물학 인류를 구할 것인가 멸망시킬 건가라는 게 논제란 말이야. 근데 지석이의 논제는 합성 생물학이 무엇인가? 합성 생물학의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걸 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석이가 지금 문제를 자기 마음대로 뭐 한 거야? 바꿔보는 거야. 손님은 짜장면 주문했는데 지 마음대로, 난 짬뽕 잘해요. 짬뽕 드세요. 지금 이렇게 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지석이가 나중에 너가 쓰고 싶은 글을 쓰면 상관없어. 너가 주제 정해서 너가 쓰고 싶은 글을 쓰면은 뭐 아무 문제 없어. 지금 사실 이게 글쓰기 실력이라 놓고 봤을 때. 근데 이제 지석이가 그게 아니라 뭐? 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지석이가. 당분간은. 네. 그런 과정에서는 결국은 너가 그 시험 감독관의 요구사항에 제대로 잘 응하는 것도 실력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 사람의 요구에 맞춰서 너의 것들을 다듬어 내어놓는 어떤 그런 힘들. 그런 점들이 아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자, 그래서 지금, 아, 이 합성생물학이 인류 멸망 시나리오 이류 중에 등간 전적이 있어 세계 시민 눈여보는 위험한 학문이다라는 식으로 해서 요 아까 하진이나 준이처럼 생물학은 뭐뭐다라는 정의보다 이런 이야기가 훨씬 자극적이잖아. 흥미를 확 주잖아. 네. 학문학이 인류 멸망 시나리오 1위였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석이가 배경식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조사해서 알게 된 것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내용을 처음에 이제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그러면서, 이처럼, 그러면 지도교는 이제 그 한 편의 편을 들어야 되는 거지. 어? 이처럼 생물학이 이렇게 뭐하다? 인류를 멸망시킬 가능성이 크다. 라고 너가 주장을 하면서 이제 차근차근 여기서 이제 뭐라는 거야? 증명해 나가는 어떤 그런 방식을 써야 된다는 거야. 근데 지금 지석2는 그러한 논설문을 쓰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합성생물학이 뭔지, 합성생물학이 어떤 긍정적인 점이 있는지, 이렇게 되면 이제 뭐야, 본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점 얘기하다가, 여기 또 이렇게 부정적인 점 얘기하다가, 그럼 도대체 너 입장이 뭐냐라는 거지. 그래서 그 옛날에 그 누구야, 화기정승 얘기, 삼가제상이라는 한자성어 들어봤어? 삼가제상. 세가 세번 옳다고 말한 재상이라 해서 아주 너그러운 사람을 뜻할 때 우리가 삼가지상, 저분은 삼가지상이야. 아주 너그러운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삼가지상이야. 뭐, 황희정승이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더니 그 집 하녀, 준이하고, 지석이가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싸우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왜 싸우냐? 그랬더니 준이가 대감님 저의 이 날씬한 몸매 저의 이 아름다운 꾀꼬리 같은 목소리 저의 이 백옥 같은 피부 저야말로 이 집 하늘 중에 짱이죠 그랬더니 주석이가 보니까 그렇지 그렇지 하늘가 이뻐야지 그래서 네가 짱이라고 그랬지 그랬더니 주석이가 대감님 저의 이 총명한 IQ 200의 머리 대감님을 향한 불타는 충성심 저의 이두박근 삼두박근 근육 저야말로 이 집 하늘 중에 짱이죠 그랬더니 그렇지 그렇지 하늘가 똑똑하고 일 잘해야지 네가 짱이야 그랬더니 지석이 옆에 지석이 부인이 아니 당신은 아까는 준이가 짱이라더니 이제는 지석이가 짱이라고 도대체 당신 왜 그래요? 했더니 당신 말을 듣고 보니까 당신 말이 맞네 또 그러더니
이렇게 이 사람이 말하면 이 사람 말이 맞다. 저 사람이 말하면 저 사람 말이 맞다. 그럼 아무 적이 없는 사람이 사실은. 근데 이런 사람은 논술도 못하고 토론도 못하는 거야. 논술이나 토론은 일종의 게임이야, 게임. 편을 나눠가지고 게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A편, 나는 B편. 그러니까는 나는 A편도 하고 나는 B편도 하고 싶은데, 난 아무 편도 안 하고 싶은데, 이런 거 없다는 거야, 게임에서. 게임에서 내가 A던가, 내가 뭐던가, B던가. 그러니까 그런 규칙을 주고 그 규칙 안에서 움직이라는 거고, 그 규칙 안에서 움직이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의 실력이 어떤지를 뭐해? 그 심사위원들이 보겠다는 거야. 너가 찬성편을 쓰던 반대편을 쓰던 간에 그걸 이렇게 서술하고 논리적으로 풀어서 그걸 보면 증명한 능력을 보면 너의 글쓰기 능력이라던가 너의 사고 능력을 심사위원은 알 수 있다는 거야. 심사위원들이 지금 너가 찬성편이냐 반대편이냐 이게 중요하진 않아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래 논술의 의미가 무엇인지, 선생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과제를 제출했는지, 그 의도를 제대로 파악해서 그 의도에 맞게 글을 쓰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뭐야 요런 이야기, 과거 소련의 군사항 무제 탄조긴 뭐 이런 생물학적 체르노빌 사건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 얼마나 흥미로워. 그래서 지금 지석투의 아주 좋은 장점은 이렇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어디서 이렇게 찾는지, 지석이가 이런 것들을 찾는 힘, 그거를 좀 하진이한테도 알려주고 준이하고 지석원에도 좀 알려주라고. 지석투 너만 잘 알고 있지 말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뭐야, 원래 알고 있던 얘기를 찾아 쓴 거야? 아니면 이거 글 쓰려고 자료조사 하다 보니까 흥미로워갖고 갖다 쓴 거야? 그 자리조사 하다가 찾은 거. 그렇지. 자리조사 되게 어, 많이 해가지고. 주석투처럼 저렇게 글 쓰기 전에 저렇게 자료조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내가 요거 쓸만한 거야. 요거 갖다 버려야 돼.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야지. 그 다음에 그건 좋으나 선생님은 사실은 이번 같은 경우는 자료조사를 쓰지 말고 뭐라 그랬어? 이 책 갖고 써. 책에서.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갖고 했더라면 더 좋았겠지. 그런 점에서, 지석투는 그냥 검색해서 하는 게 편하지. 그치? 이 책 막 뒤져갖고 뭐 이렇게 갖다가, 옮겨 쓰고 뭐 하는 것보다.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런 구체적인 어떤 그런 사례를 제시해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사람들에게 흥미도 부여하고, 그리고 신뢰감도 준다는 거야. 이런 자료들.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도 효과적으로 이용해야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첫째, 둘째도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된 거지. 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일방적인 천연두의 치사율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어, 뭐, 생물학이 뭐 이렇게 합성생물학이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그런, 거기다 이제 쉽게도 뭐 될 거다. 그러니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뭐야, 합성생물학이 왜 문제가 되는 건가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어쨌든 쌤이 지금 짜장면을 먹고 싶은데 짬뽕을 갖고 왔기 때문에 쌤이 지금 이 짬뽕을 어떻게 짜장면을 다시 만들 수가 없는 거야 지금.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갖고 지금 얘기를 해야 될지 상당히 좀 난감한 어떤 그런 상황들. 뭐 짬뽕이 맛없으면 또 뭐라고도 할 텐데 또 맛은 또 있어. 근데 이 짜장면은 아니야. 그래서 상당히 좀 이렇게 곤혹스러운 어떤 그런 부분들인 것들을 볼 수가 있어서 어쨌든 지석이는 글은 잘 썼다. 글은 좋은 글이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글은 아니다. 이게 지금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그런 말이기 때문에 늘 논제를 잘 파악하고 그 논제에 맞춰서 글을 쓰려고 노력하는 그런 태도들을 갖는 것들이 지석 투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석 원 글 보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많지? 너가 많이 썼으니까. 자, 발표하겠습니다. 수고. 과학은 물리학, 화학, 지구학, 천문학 등 아주 많은 분야가 있다. 이 중 생명에 관련된 것을 다루는 생물학은 많은 논쟁의 주제가 된다. 현대 생물학은 과거에 비해 경이로울 정도로 큰 발전을 이뤘다. 그저 생물들의 관찰하고 분류하던 박물학에서 유전자를 추적할 정도의 수준까지 기술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들은 실현 속에 높은 만큼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기에 생물학을 보는 시선은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생물학은 인류를 구원하고 한 단계 높은 곳에 보게 해줄 학문이라는 것이다. 첫 번째로 생물학은 질병으로부터 인류를 지켜낼 수 있다. 병을 일으키는 병원군들은 세포를 이어진 생물이므로 생물학에서 다른다. 바이러스는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에 있지만 RNA를 이용해 변식함으로 생물학의 연구 주제이다. 이렇게 감염성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약을 개발할 때는 생물학이 필수적이다. 또 유전병 치료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유전자 문제로 생기는 병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유전자의 문제가 생겨서 병에 걸리거나 부모로부터 암 같은 질병에 걸리기 쉬운 유전자를 물려받는 경우다. 이런 경우는 유전자 편집 기술 등을 이용해 문제를 일으키는 유전자를 떼어내거나 기능을 억제하는 식으로 대처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세계적인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다. 해충을 없애고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등 식물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는 생물학이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식물과 공생하며 식물의 성장을 돕는 균류나 곰팡이류들이 잘 자랄 수 있게 만든다거나 자연에 해를 끼치지 않으며 식물에 영양분을 제공하는 화학비료 개발 등이 있다. 또 식물의 유전자를 편집해 안 좋은 환경에서 잘 살아남고 여러 가지 기능을 넣을 수도 있다. 토마토를 쉽게 무르게 하는 유전자를 억제하여 탱탱함을 유지하게 만드는 식이다. 이런 식품들을 GMO라고 부른다. 이런 방식들을 이용하면 경작이 어려운 곳에서도 작물을 대량으로 기를 수 있게 되므로 신인난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세 번째로 멸종위기인 동물들을 구할 수 있다. 아인슈타인은 지구상에서 벌이 사라지면 인류도 곧 멸종할 것이라고 말했다. 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모기가 사라져도 한 생태계가 무너져 내릴 수 있다. 이렇듯 생태계는 한 종의 생물만 사라져도 전체가 무너져 내릴 수 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생물이 멸종할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런 생물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먼저 원래 생물들이 살던 생태계를 복구하고 자연적으로 번식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많은 부분의 토지에 건물이 세워지고 개발이 되어 다시 원래 상태를 되돌려놓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또 생물종 중에는 2년에 한 개씩 앓는 등 애초에 번식이 어려운 생물들도 많다. 이런 문제들은 인공수정, 더 나아가 생물 복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자연적으로 수정이 어려운 생물들은 인간이 직접 수정을 시켜 개체 수를 늘릴 수도 있고, 체세포를 이용해 수정란을 만들어 개체를 복제할 수도 있다. 어느 방법으로든 멸종위기인 생물들을 구해낼 수 있다. 생물학은 질병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해주고 더 많은 식량을 제공해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으며 생물들을 구해낼 수도 있다. 이런 것들 외에도 아주 세부적인 문제들까지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생물학이 인류를 구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하다. 또한 그저 구하는 것은 넘어 더 발전할 가능성을 열어줄 수도 있다. 현재 우리가 밝히는 사실은 꽤 대단해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앞에 펼쳐질 지식의 바다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지표선을 바라보며 나아가다 보면 더욱더 높은 곳에 닿을 수 있을 것이다. 자, 수고했습니다. 지석투. 전체적으로 근거 탄탄하고 약간 이제 서론 근거랑 본론에서 근거 주장 결론 이런 거 다 되고 탄탄하게 한 것 같고 약간 그나마 아쉬운 점 하나 고르러 가는 세 번째 근거에서 조금 그 세 번째 근거에서 약간 주제랑 멀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하진이. 깔끔하게 잘 쓴 것 같고 되게 재밌게 글 쓴 것 같아요. 아, 준이. 그, 이 책에서 이용된 자료들을 되게 잘 사용한 것 같고, 그다음 마지막 부분에서 이 인상 깊은 마무리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제일 잘 쓴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앞에 세 사람 글 읽으면서 마음이 답답했었는데, 아유, 내가 잘못 가르쳤나 보다. 셋이 다 이러는 걸 보면은, 내가 좀 선생님 문제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이제 지석원 글을 보면서 내가 문제가 아니라 지석원, 하진이, 준이가 문제구나라고 생각이 바뀌었어. 역시 난 문제가 없어, 이렇게. 어? 자, 지금 보면, 지석원이 선생님이 짜장면 주문했더니 맛있는 짜장면을 정확히 갖다 준 거야. 지석투. 어? 자, 그런 점에서 지금 지도원이 놓고 보면 서론 부분들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서론 부분에서도 이렇게 뭐야 큰 발전을 이루어서 한 단계 높은 곳을 해줄 학문이라는 것이다 해서 지도원도 역시 편들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기 입장을 밝히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 이 편들기가 그냥 일관성 있잖아. 아까 누구 그렸지? 준이 그렸나? 누구 그렸? 선생님이 그 반대로 가고 당황스럽다고 그랬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일관되게 이렇게 가능했던 그런 부분들. 자, 그다음 지석 2가 또 시작하는 지석 1이 시작하는 방식은 생물학이 과학의 일부이기 때문에 과학이란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생물학을 이렇게 좁혀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넓은 데서 가운데 들어오게 하는 부분들도 하나의 어떤 그런 방식이 되는 거란 얘기. 아니면 아까 지석 2가 아까 흥미로운 거
그 제기한 게 몇 가지가 있었잖아. 아까 무슨 뭐 네. 공장에서 뭐 한 어떤 그런 사건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그런 흥미로운 얘기를 먼저 앞에서 끌어당겨서 원래 본래의 주제로 오는 것들도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고 그 시작하는 말을 쓰는 방식들은 여러 가지 방식이 가능하겠지. 근데 어쨌든 그 시작들 제대로 잘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그 주니아 때 얘기했던 그 부분들 두 가지씩을 쓴다라고 하는 부분들 논술은 정확하게 지성이가 두 가지씩 쓴 거지. 생물학은 질병으로부터 인류를 지켜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딱 핵심 걸 밝히고 나서 그 다음에 왜 생물학이 질병부터 인류를 지킬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이렇게 증명해 보이잖아. 또 그게 왜 중요한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읽기가 편하잖아. 그래서 이런 글이 좋다고 하는 거야. 사람들이 가독성, 읽어서 이해하기가 쉽고 편하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거의 유일한 단점은 그러다 보니 너무들 형태가 고정적이야. 뻔해. 그래서 약간 그래서 오히려 좀 이렇게 뭐야? 식상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멋부리기라는 거야. 멋부리기. 변화를 주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변화를 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기본을 충실하면서 약간의 변화를 준다던가 뭐 이럴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기본 자체가 허물어뜨러져 버리면 그건 변화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야. 어쨌든 여기 보면 게다가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보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잖아. 이런 점들도 역시 출제자의 어떤 그런 의도, 우리 독서노수의 어떤 그런 의도를 명확하게 지금 지도자가 살려서 쓰고 있는 점들 이런 점이 상당히 좋은 점이라는 거지. 어? 얼마나 다양이야 이렇게 그 뭐야 모범적인 글들을 볼 수 있어서 이렇게 쓰는구나라고 이제 배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그 다음에 글을 쓸 때는 어떤 식으로 써야겠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알면 되지.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근거부터 정확히 쓰잖아. 그러면 생물학이 왜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이렇게 쭉 쓰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만약에 하나 더 하자면, 하나 더 욕심 부리자면, 식량난, 세계적인 식량난의 현재의 그 실태, 상황들에 대해서 써줄 수가 있겠지. 실제로 뭐, 그 사막화 현상으로 인해서 식량 생산이 어려워진 어떤 그런 지역의 사례를 든다던가, 더 심지어는 기아 난민에 시달려서 참 죽어가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쓴다던가라는 부분에서 또 식량난으로 인해서 실제로 인류가 고통받고 있다는 어떤 그런 현실들을 써주게 되면 그 부분들 바탕으로 이렇게 생물학도 이걸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셋째 이제 멸종위기엔 동물을 구할 수 있다. 역시 이제 근거부터 명확하게 썼고 그러면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지구상의 별에 사는 인류도 곧 멸종할 거라 말했다라면서 왜 멸종위기인 동물들이 멸종위기 하는 게 왜 인류를 멸망시키는 건가의 그 관련성을 여기서 들어 쓰고 있는 거지. 아까 지속투는 별 관련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생태계 한중의 생명 하나도 전체가 무너져 내릴 수 있다. 그러니 멸종위기인 동물을 구하는 것이 곧 인류를 뭐 하는 거다? 구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친절하게 이렇게 증명을 했는데 지속투가 별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걸 보면 지속 아니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건지 아니면 지속투가 지속원의 글을 띄엄띄엄 읽었거나 지속원을 아주 그냥 질투해가지고 그냥 대놓고 욕을 했거나 그 제가, 어, 제가 아까 지석이 글을 까가지고 화가 난 거예요. 아니, 그 약간, 그냥 좀, 첫 번째, 두 번째보다는 좀 거리가 멀어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거리가 뭐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증명을 했는데도 거리가 모여 보인다고 하는 이유가 그 뭐냐고 아직도 거리가 모여 보이냐고 아까 그렇게 생각했었어. 아까 근데 지금 안 그렇다는 거야? 네. 자, 그래서 많은 동물이 생물이 멸종할 위기가 있다라고 해서 요 부분을 이렇게 써줬잖아. 지금 이거를. 근데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부분 여기서는 그걸 안 써준 거야. 여기서는 식량난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는 지금 별로 없는 거라는 얘기야. 물론 여기 그치. 식량난에 관한 이야기 자체가 없는 거지. 그거를 생물학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만 쓴 거지.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보면 여기서는 멸종이 위기인 동물들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를 쓴 거고 그러고 나서 생물학이 어떻게 해서 그것들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쓴 거란 얘기.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평가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뭔 두 가지 나뉘느냐? 요거. 요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두 가지 나뉠 수 있어. 이렇게 지석투가 썼다는 것이 지석투가 참 꼼꼼하게 잘 썼다. 그리고 지석이가 정말 이 문제를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훌륭하다. 라고 평가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그런데 또 하나 부분은 여기가 사실은 이 이야기가 원래 이야기하고 사실은 살짝 거리가 먼 거야. 그러니까 범위가 넓어진 거야. 범위가 넓어진 거.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 눈 수술을 하러 갔단 말이야. 그건 뭐야? 눈 수술에 집중해서 해주면 돼. 근데 막 눈 수술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코 성형도 해주고 막 턱도 깎아주고 막 뭐 지방 흡입 수술도 해주고 막 이러더란 얘기야. 그러면 그건 너무 뭐 한 거야? 너무 멀리 간 거란 얘기지. 근데 뭐 눈 수술을 하러 갔는데 무슨 뭐 쌍꺼풀까지 해준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 뭐 이게 눈술했는데 이게 눈이 뭐 이렇게 쳐져가지고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러면 쌍꺼풀 수술해갖고 그 눈을 올려서 그러면 이제 눈 수술에 이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기 이거를 그 부분의 범위까지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냐? 어? 아니면 지금 생물이 멸종위기에 놓였는데 생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 게 우리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생물학이 이걸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가 우리는 그게 중요한 거잖아. 그런 점에서 보면은 뭐야 생태계를 복구하고 자연적 번식을 기다린다 뭐 이런 부분들이 생물학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 볼 거냐라는 점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이것이 왜 또 문제인 건가를 또 얘기해주고 또 다른 문제도 있으니 결국은 이 생물학의 생명복제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써준 어떤 그런 박 썼거든. 그래서 요 이야기 쓴 거가 좋다는 거야. 이 이야기 쓴 게 이게 핵심이야 지금 이게 요 부분이. 그 점에서 여기 부분은 사실은 빼도 너의 어떤 그 전체적인 글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유가 있으면 그 충분하게 글을 써야 되면 요 얘기를 써주는 것도 좋아. 그래서 그거는 이제 너가 어느 정도의 그 사이즈의 글을 쓸 거냐에 따라서 달라진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 부분이 사람에 따라서는 살짝 욕심을 부린 거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쌤도 이거 판단을 잘 못하겠어. 어떤 사람은 오히려 얘가 친절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더 폭넓게 설명해 줬다. 그래서 좋다. 또 이렇게 또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좀 이렇게 어쨌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요약 정리한 거잖아. 지금 근거들 모아서 네. 요약 정리한 거잖아. 그러고 나서 이걸 확장시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여기 마지막에 아까 주인도 칭찬했던 지평선을 바라보며 나가두면 더욱더 높은 곳에 닿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써서 어쨌든 이렇게 마지막에 어쨌든 이렇게 딱딱한 생물학 논술 글을 아주 마지막에 가서 이제 뭐야? 그 문학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승화시킨 그런 부분들이라는 점에서도 마지막 인상 깊은 어떤 그런 마무리도 좋은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석이가 어쨌든 글을 잘 쓴 그런 경우라 생각이 들고 여기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굳이 이제 하나 빠졌다면 뭐가 빠진 거야? 반론. 이라는 부분이 여기 하나 빠졌다는 거야. 즉 그러면 생물학이 인류를 구할 거다라는 입장에서 지적이 잘 썼다는 거야. 근데 생물학이 오히려 인류를 멸망시킬 거다라는 어떤 그런 입장에 있어서 아까 누구야? 생화학 무기 사용, 유전자 조작 이런 것들을 갖고 염려를 하잖아. 어? 그래서 유전자 조작에 따른 유전자 계급이 생겨날 것들에 대해서 우려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너가 이렇게 생각하지. 인류를 구해낼 수 있다. 하지만 유전자 조작으로 인해 새로운 계급 사회가 생겨나고 결국 이는 갈등의 폭발로 인류를 멸망시킬 거라는 우려가 있다. 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뭘 제기하는 거야? 상대방의 근거를 제시하는 거야. 상대방의 주장. 그렇게 해놓고 나서 지석이가 요거에 대해서 아니다. 요 말 자체가 뭐하다?
틀리다. 그럴 일 없다. 라는 걸 너가 증명해 보이거나 아니면 이 말이 맞다 손 치더라도 이 문제를 뭐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 이거는 실제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걸 증명해 보이거나 라는 식으로 쓰는 게 그게 반론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 부분만 빠진 거야, 지금. 상대방의 근거를 예상하고 그거에 대해서 상대방의 근거가 사실관계가 틀렸다. 아니다. 잘못됐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근거는 옳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쭉 뭐 여기는 이 독약 이 우리를 죽일 거다.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그거에 대해서 반론한 방법은 야, 그거 독약 아니야. 이거 먹어도 안 죽어. 이거 성분 분석해 봤더니 이거 무슨 뭐 영양제하고 비타민 C하고 뭘로 이루어진 거야. 색소를 검은색 칠한 것뿐이야. 그 독약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문제 없어. 라고 하는 게 반론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그래 이거 독약 맞아. 이거 먹으면 죽어. 근데 이거 마셔도 돼. 왜? 그 뭐래 해독제? 여기 해독제 있어. 이거 먹고 나서 30분 내에 이 해독제 먹으면 아무 문제 없어. 그러니까 마음 놓고 먹어. 이해가? 그런 점에서 이제 지속수가 지속원이 이제 반론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그 부분에서 자기가 반론을 준비해서 하면 되는 거지. 이 부분이 들어가면 더 이제 좋은 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준이, 왜? 준이야? 네? 선생님이 지속원 글을 왜 칭찬하는지 이해가 가? 네. 그 이른바 찬반 논술의 같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보여준 거야, 지석이가. 근데 기본적인 형태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 충실한 걸 보여준 거야. 그 안에서 증명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잘해주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폼을 갖고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거에다가 이제 그 기본 폼을 충실한 다음에 이제 이게 그 논제만 계속 바뀌는 거야. 형식은 그대로인데. 근데 그럼 논제가 바뀌었을 때 그 문제에 가서 여러분이 공부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알아야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쓸 수 있을 거라는 얘기지. 뭐 논술 잘 쓴다고 해서 자신이 A라는 형태, A라는 주제에 논술 잘 쓴다고 해서 뭐 C, D 다 잘 쓴다. 그렇지 않아. 자기 전문 분야 아니고 자기가 모르는 거면 죽었다 깨도 논술 잘 못 써. 아무리 그 형식을 알고 있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야. 하나는 기본 형식이 어떻게 써야 되는 걸 아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형식에다가 뭐야? 계속 새로운 내용을 집어 넣어서 그걸 쓸 수 있는 것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정말 익숙해졌으면 이제 여러분이 그 내용에 따라서 기본 형식을 때로는 이제 파괴해서 좀 더 창조적인 형식으로 쓰는 걸 시도해보는 거 괜찮겠지. 근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기본에 충실하게 쓰는 것들이 더 필요한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진아, 뭐 이렇게 심각해? 왜 이렇게 심각해? 네. 자신의 인생의 너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진로 뭐 지속 네. 5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까? 지속 2 딜러가 있나? 진짜 재밌는 농담이네요. 뭐가? 지속 5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지석이가 훌륭하다는 얘기가. 아니 왜 이게 농담이야? 준이야? 왜 네? 사실 그대로 안 받아들여? 지석이가 훌륭하다는 거는 너무 농이잖아요. 딱 봐도. 아유 준이 여기 있는 과반수 이상이 동의할 거예요. 준이 큰일 났구만. 어? 훌륭한 걸 훌륭하다라고 얘기를 못 하고 있으니 이거 어쩌면 좋아 이거 준이. 그러니까 좀 부끄러워서인데요. 뭐 말도 안 되는. 자 다음 주에는 참여하는 시민 즐거운 정치라는 책입니다. 뭐 책 제목을 여러분이 아, 들어서 알겠지? 그래서 뭐에 관한 책이야? 정치, 정치 분야의 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주 큰 이슈가 있었지. 아, 미국 대선. 미국의 대선이 끝나가고 아, 네. 그래서 트럼프가 네.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전 그죠. 세계가 또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게 또 이제 앞으로 또 사정이 또 어떤 또 부분으로 갈지 또 우리나라도 또 이제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시끄러운 어떤 그런 상황되어서 우리나라 정치는 좀 상당히 또 이렇게 다이내믹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어쨌든 또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 정치인들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그 정치인들의 이 큰 영향을 끼치고 그런 정치, 국가적인 정치, 세계적인 정치
말고도 여기 지금 하진이, 준이, 지석이 우리 여기 모여 있는 이것도 안에도 정치가 되고 하는 거야. 그 준이가 막 아니 뭐 지석이 원이 훌륭하다니 그런 농을 하고 있어요. 막 하면서 지금 준이가 정치질 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내가 여기 뭐야 인기나 뭐 이런 걸 내가 지휘해야 되는데 지석 원 저런 놈이 나의 지위를 위협해? 그러니까 막 준이가 막 견제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이것도 일종의 뭐야? 정치질을 하고 있는 거란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반에서도 그런 정치질이 이루어지는 거야. 사실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도대체 그 정치의 본질이란 무엇인지, 정치는 어때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시민이 또 어때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그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을입니다. 가을. 이제 곧 겨울 되겠지. 가을 잘 즐기는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그래. 오.